네, 우리가 이제 뼈를 먼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쁜 자세는 사실은 뭐 우리가 고관절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쁜 자세들, 이런 자세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삐딱한 자세 또는 기울어져 있는 자세,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근육이 바로 잡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에너지와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를 계속 오래 하고 또 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자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면은 뭐 쉽게 말하면 막대기가 이렇게 딱 바로 서 있으면은 뭐 누가 잡아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대기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뭐 왼쪽으로 기운다면은 그걸 이제 잡아주려면은 뭐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자세로 있다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체하고 하체의 딱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상체로는 척추, 더 심하면 목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다리 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척추나 목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이게 우리 고관절로도 내려올 수 있고, 또 이제 무릎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또 이제 우리 고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은 이제 상체나 하체 모두 영향도 줄 수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손이나 발은 보통 이제 상지에 끝나고, 그 다음에 무릎이나 발은 또 이제 하체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관절은 아무래도 이제 상체, 하체 모든 관절에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통증의 99%는 고관절이다. 물론 이제 99%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통증들이 고관절하고 또 연관이 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관절의 이제 급성 통증 또는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급성 통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빨리 증상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한 증상이 오고, 이런 경우에는 또 적절한 치료가 빨리 들어가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 통증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픈 것도 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치료도 좀 늦어지고, 또 늦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회복도 좀 늦고, 그러다 보면 또 재발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성 고관절 통증은 아무래도 이제 빨리 오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적절한 약물을 쓰고 또는 이제 수술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성 고관절 통증은 대체로 이제 좀 약간 예방을 또는 진행을 좀 더 느리게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자세를 좀 잘 유지한다든지, 또 이제 체중을 좀 감량한다든지, 또는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좀 통증을 좀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쪽으로 아마 치료가 진행됩니다. 네, 고관절은 이제 아무래도 유연성이 가장 좋은 관절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이제 좀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굳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이제 좀 서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나 또 이제 또 한 자세로 계속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는 고관절을 좀 많이 스트레칭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관절은 가장 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관절도 물론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이게 주변의 근력도 적절히 잘 받쳐줘야 아주 안정되고 튼튼한 그런 관절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 특히 이제 30세 이전에서 충분한 근력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점점 더 근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다고 지금 괜찮다고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30세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력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100년,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정말 몸테크입니다. 몸테크. 그렇게 해서 근력과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뼈를 먼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칼슘, 그 다음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이나 또는 비타민 D도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단백질이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보통 이제 우리가 체중이 킬로그램당 한 1g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되는데요. 한 70kg면은 한 70g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우유나 멸치, 뭐 고추잎, 뭐 시래기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드시면 좋고,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미끄덩미끄덩하는 생선 있잖아요. 뭐 연어라든지 고등어, 꽁치 이런 미끄덩미끄덩한 그게 이제 바로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그 생선들을 좀 챙겨서 드시면 좋고, 또 우리가 사실은 햇볕만 봐도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햇볕 좋은 날 이렇게 얼굴은 우리가 이제 타면 안 되니까 선크림 바르고 우리가 팔다리 노출해서 햇볕 한 20분 정도 노출하시면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 하듯이 우리 사람도 이렇게 몸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백질이 많은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닭가슴살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고기에서는 이제 좀 안심이 조금 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다음에 돼지고기에서는 이제 목살 이런 것들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고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관절은 사실은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무릎이나 손 이런 발목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뭐 등잔밑 씌워줬다고 좀 뭐 관심을 좀 많이 못 가지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관심을 못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힘을 떠받쳐 주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이제 우리 고관절, 뭐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좀 ISTJ 같은 캐릭터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고관절 묵묵하게 뭐 소리 없이 일하는 이런 고관절 정말 여러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100세 시대,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올 초고령 사회,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무엇보다 이런 고관절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몸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